자, 이제 두 번째 섹션, Difference of Two Proport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섹션에서는 한 그룹에서의 비율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 이번 섹션에서는 두 그룹이 있을 때 그 두 그룹이 비슷한 비율을 가졌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Motivating Problem부터 소개할게요. Melting Ice Cap이고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향후 100년 이내에 극지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 가능한 영향 중 하나는 이제 북극의 만년설이 완전히 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General Social Survey는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인지 혹은 약간 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컨틴전시 테이블, 이거는요 2010년도 GSS와 듀크 유니버시티의 우리 통계학 강좌를 듣는 학생의 응답 분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GSS는 680명, 듀크는 105명. 상대적으로 이제 표본조사 한 사이즈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파악하는 게 대다수고요. GSS는 454명, 듀크는 69명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GSS는 이제 올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듀크 유니버시티는 이제 듀크 대학교의 통계학 강좌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을 했어요. 올 듀크 유니버시티. 실제로는 taking in the introductory statistics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이 proportion 간에 그룹 간의 proportion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 모수 parameter of interest는요. 이제 북극의 만년설이 녹는 것을 크게 걱정할 모든 듀크 대학교 학생과 사실은 이제 통계학을 수강하는 모든 듀크 학생과 모든 미국인의 비율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probability 듀크 빼기 probability of U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앞서서 우리가 GSS는 680명 조사했고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454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5명을 조사했고 그중에 69명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차이를 우리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 두 비율의 차이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0.01 이렇게 두시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관심 모수까지 했으니까 인퍼런스를 해야겠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의 세부 사항은요. 앞선 섹션에서 다뤘던 원그룹 케이스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추론은 우리 일반적으로 두 개 정도 하죠. 사실 세 개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까지 포함하면요. 자,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 똑같고요.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도요. Z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우리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서 다뤘죠. 그 다음에 빼기 널 밸류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생각하는 실제 디퍼런스 이 경우에는 P1 빼기 P2가 차이가 없다니까 제로죠. 널 밸류는 제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이제 분모도 스탠더드 오브 에러 P1 햇 빼기 P2 햇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개념은요. 이 스탠더드 오브 에러예요. 이 스탠더드 오브 에러 빼기 이제 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차이는 이제 다음처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새롭다고는 하는데 분포 설명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P1 햇 빼기 P2 햇인데 P1 햇은요. 사실 X1 더하기 XN1을 N1으로 나눠준 거고요. 이때 N1은 첫 번째 그룹의 샘플 사이즈 P2 햇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Y1이라고 할게요. Y1, Y2 두 번째 그룹에서 뽑은 샘플들 YN2 그다음에 N2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때 N2는요. 두 번째 그룹에서 뽑은 총 샘플의 수. 자, 스탠다드 오브 에러는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려면 우리 베리언스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variance of P1 hat 빼기 P2 hat은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x1 더하기 xn을 n1으로 나눠준 거고 두 번째는 n2분의 y1, y2, yn. 자,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그룹 간에서도 인디펜던트하고 그룹 내에서 뽑을 때도 모두 인디펜던트, 즉 x와 y 이 모든 값들이 다 랜덤 베리어블들이 다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하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n1 제곱분의 베리언스 오브 x1 더하기 마찬가지로 n1 제곱분의 베리언스 오브 x2 그다음에 n1 제곱분의 variance of x n1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n2분의 y1 또 그냥 더해주면 되죠. 언제까지? variance of y n2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variance of x1 이건 뭐죠? 원래 모집단의 베리언스니까 P1 곱하기 1 빼기 P1 X1이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룹의 모수 parameter P1 Y1도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죠. 네, P2라고 할게요. 자,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N1개 있죠? 그리고 뭘로 나눠줘요? N1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N1 그다음에 N1 제곱.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도요. N2개가 있죠. N2 그래서 P2 곱하기 1 빼기 P2 그거를 N2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이쪽 이렇게 캔슬 아웃 될 거고요. 결국 여기 보이는 N1분의 P1 곱하기 1 빼기 P1 더하기 N2분의 P2 곱하기 1 빼기 P2로 계산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스탠더드 오브 에러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스탠더드 오브 에러 계산할 때 인디펜던스를 가정했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두 그룹에 대한 proportion, 차이에 대한 hypothesis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각각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independence within groups에서 그룹 내 독립성. 그룹 내 독립성.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 두 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US 모든 아메리칸들, 또 하나는 듀크 대학교 그룹. 그래서 이제 US 그룹은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 돼야 되고 듀크 대학교의 그룹도 무작위 샘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독립성을 만족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the total number of Duke students 또 이제 충분히 커야 되고요. 자, 아메리칸들도요. 총 굉장히 큰 숫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숫자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다음번 뽑을 사람의 확률이 바뀌게 되죠. 우리 스몰 파퓰레이션 케이스에서 확률 바뀌는 거 했었죠. 그래서 카드에서 우리가 에이스를 뽑을 확률 52분의 4였죠. 근데 첫 번째 에이스면 두 번째 뽑을 확률은요. 51분의 3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확률이 바뀌면 이제 identically distributed가 만족을 안 하니까 우리 이 조건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independence between groups예요. 그룹 간의 독립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표본으로 뽑힌 듀크 학생과 US 레지던트들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X1과 Y1이 독립이다. 혹은 X2와 Y2도 독립이다. 이걸 의미해요. 그럼 위랑 뭐가 다르냐? 위는 X1
x n들이 서로 독립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y1, yn2가 독립이다. 이걸 의미해요. 이거는 x와 y들이 독립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앞서서 우리 스탠더드 베러 계산을 할 때 x1과 y1이 둘 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랐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CLT를 바탕으로 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CLT의 기본 원칙, 필요한 조건은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죠. 그 중에서도 적어도 10개의 예상되는 성공과 적어도 10개의 예상되는 실패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우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하는데 필요하게 됩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관련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의 만년설이 녹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듀크 대학생과 자, 일반 미국인 비율의 차이에 대한 95% confidence 인터벌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공식부터 쓰면 먼저 이렇게 씁시다. 95% confidence interval for 이제 그냥 표기하기 편하게 P1, P2라고 할게요. 듀크 대학교의 비율과 US의 비율, 아메리칸들의 비율 이렇게 하시면 공식 자체는 우리 P1 hat 빼기 P2 hat 요거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죠. margin of error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의 1 빼기 2 알파 오버 2 percentile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P1 hat 빼기 P2 ha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쓰시면 자, standard of error는 앞서서 제가 한번 계산을 했죠. N1분의 결국 이제 듀크 대학교에서 뽑아낸 총 샘플의 수 분의 P1 곱하기 1 빼기 P1 이건 P1 햇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고 N2분의 이번엔 아메리칸들의 비율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우리는 P1과 P2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의 estimate 추정값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추정값을 써줄 겁니다. 자, P1 hat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우리가 한번 계산했어요. 105분의 69 대략적으로 0.657 그다음에 P2 hat은요. 680분의 454 그다음에 알파가 지금 0.05죠. 그럼 1.96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요. 105 여기 샘플 사이즈 그다음에 0.657 P1 hat 곱하기 1 빼기 P1 hat은 0.343 더하기 계속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680 분의 0.668 곱하기 1 빼기 0.668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0.011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0.049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0.108부터 시작해서 0.086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섹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했으니까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북극 만년설이 녹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모든 듀크 대학생과 또 모든 아메리칸들의 비율의 차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올바른 가설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일단 널 하이파서시스에서는 비율이 같다라고 두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를 보니까 사실 투 사이디드 테스트라는 게 맞죠? 다르다를 나타내는 거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B는 햅 밸류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이포서시스 테스트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설이죠.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A랑 동일해요. PUS를 그냥 왼쪽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많은 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뭐 한 거의 50대 50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번도 이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ull hypothesis는 맞는데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one-sided test를 말하죠. 자, 이 경우에 우리는 같은지 다른지 관심 있으니까 이제 D번은 이제 제외하시고 A, C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이제 CLT 베이스드의 하이포서시스 테스트의 컨디션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집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관측된 성공과 실패 횟수가 각각 10회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하이포서시스 테스트를 구성할 때는요, 예상되는 성공과 실패 횟수가 10회 이상을 넘어야 되고요. 이때 예상되는의 이 P0는요, null hypothesis에서 가정하는 P equal to P0 요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두 그룹 간의 비율의 차이죠. 즉 이제 null hypothesis가요. P1과 P2가 같은지 혹은 HA에서는 P1과 P2가 다른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쓰면 null hypothesis는 P1 빼기 P2가 제로이다. 그래서 우리가 P0를 0이라고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0이 expected 성공과 실패의 횟수를 나타내 주질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때 null hypothesis가 true라는 가정하에 만들잖아요. 자, true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A라는 그룹과 어떠한 B라는 그룹이 있을 때 이 두 그룹의 성공 확률 혹은 비율이 똑같다라는 걸 가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총 10명이 있는데 뭐 5번 성공할 확률이 있고 여기는 100명이 있는데 50명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 둘이 이제 P1과 P2가 지금 현재 동일하죠. 2분의 1로.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 모집단의 이 수를 합쳐요. 10 더하기 100 그리고 총 성공 횟수도 5, 50 합치면 110분의 55 해서 여전히 2분의 1로 똑같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null hypothesis가 같다는 가정하에 우리 pooled sample proportion을 찾을 거예요. 여기 공통된 샘플 비율 를 찾을 겁니다. 혹은 population 비율. 자,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전체 관찰수 중에 전체 성공의 비율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공식은 아래와 같이 첫 번째 그룹의 샘플 수 더하기 두 번째 그룹의 샘플 수 분의 첫 번째 그룹에서 발생하는 총 성공 횟수 더하기 두 번째 그룹에서 발생하는 총 성공 횟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관련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북극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듀크 대학생과 일반 미국인의 비율의 pooled proportion의 estimated value를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추정한 pooled proportion의 estimate은 듀크 대학생들의 샘플 프로포션 그리고 아메리칸들의 샘플 프로포션 중에서 어떤 것과 더 가깝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죠. 여기 아래 있는 예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pooled proportion부터 우리 estimate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는 n1 더하기 n2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umber of successes인데 여기를 x1, x2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자, n1은요 105죠. 듀크 대학생 중에 우리가 총 모은 샘플 수. 그 다음에 n2는 680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총 성공 횟수 여기 69 이쪽 454
해서 합쳐보면 785분의 523 해서 0.666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P hat 듀크. 이거는 당연히 105분의 69고요. 그다음에 P hat US는요. 680분의 454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0.666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수직선 그려보고 여기가 P hat 듀크고 여기가 P hat US고 그다음에 0.666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785분의 523이 지금 우리 Pooled Proportion Estimate이죠. 자, 이거 보면은 원래 기존의 P hat 듀크 같은 경우에는 105분의 69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리고 P hat US는요. 680분의 454예요. 사실 이 값은요. 각각의 샘플 프로포션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785분의 105, 그다음에 여기 weight는요. 785분의 680.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캔슬 아웃이 되죠. 그래서 결국 785분의 69 더하기 454로 자, 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웨이트 1, 웨이트 2, 뭐 웨이트 듀크라고 할게요. 듀크, 웨이트 US.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웨이트 US가 웨이트 듀크보다 큽니다. 왜 그렇죠? 여기 있는 총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105명이고 여기는 680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US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어떤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같았다면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할 거고요. 우리 풀드 프로포션이요. 만약에 여기 듀크 대학생 여기 숫자가 더 많았다면 이쪽으로 만약 치우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데이터가 북극의 만년설이 녹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듀크 대학생의 비율과 그리고 일반 미국인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calculate the test statistics, the p-value, and interpret your conclusion 했죠? 결국 hypothesis test를 시행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조건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조건 앞에서 체크했고 pooled proportion도 계산을 했죠. 여기 뭐 POOL 이라고 쓸게요. 자, 이 경우 0.666 이것도 계산을 했죠. 이제 그러면 나머지 스텝은 스텝 2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스텝 2는 Z statistics 이거 계산하는 거죠. 공식 자체는 P hat Duke 빼기 P hat US 그 다음에 여기 이 차이 null hypothesis에서는 이 차이를 0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 0이라는 밸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빼기. 그 다음에 아래 분모에는요. standard of error of P1 hat 빼기 P2 hat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거는 P1 hat 빼기 P2 ha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아래에 있는 standard of error는요. 우리 정확히 계산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estimate value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요. 루트 n1분의 p1 hat 곱하기 1 빼기 p1 hat이 아니고요. null hypothesis가 true라는 가정하에는요. 여기서 p pooled proportion의 estimate 값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구하는 sampling distribution은 null hypothesis가 true라는 가정하에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pooled proportion을 써주는 거예요. 이 n2분의 POOL hat 곱하기 1 빼기 POOL h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줄 바꿔서 계속 쓰면 색깔이 좀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P1 햇은 0.657이고 그 다음에 P2 햇은 0.668이죠. 그 다음에 분모는요. 105분의 1 더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680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뒤에 있는 거 P 폴드가 지금 0.666이죠. 0.666 곱하기 1 빼기 0.666은 0.334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0.011 나누기 0.0495 해서 마이너스 0.2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Z statistics 계산했으니까 이제 p-value 계산할 차례죠. 이렇게 1번. 이제 2번은 p-valu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웠던 대로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two-sided test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여기 햇밸류 다 빼야 돼요.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Z 써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 Z stat 넣어주고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양방향의 꼬리의 부분의 모든 에어리어를 우리 다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2 곱하기 probability Z가 여기 음수인데 지금 절대값 취하니까 0.22보다 클 확률은요. 2 곱하기 0.41 즉 0.8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알파를 0.05라고 둘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니까요. 자, 그 경우에 p-value는요. p-value는 0.05보다 크죠? 즉 we failed reject the null hypothesis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즉 두 비율이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두 그룹이 있을 때 각 그룹의 성공 확률이 이제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검사하는 인퍼런스 추론을 할 때는요. 우리의 관심 모수는 P1 빼기 P2 첫 번째 그룹의 성공 확률 빼기 두 번째 그룹의 성공 확률 이게 관심 모수고요. 자, 이걸 추정하는 점 추정 방법은 각각의 그룹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차이라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CLT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려고 해요. 이건 당연히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confidence interval도 이제 CLT를 이용을 하죠. 이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dependence within groups. 첫 번째 그룹에서 뽑은 샘플들이 서로 independen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dependence between groups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 뽑은 샘플과 두 번째 그룹에서 뽑은 샘플이 모두 서로 independent 해야 돼요. 근데 뭐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사실 우리가 임의로 혹은 무작위로 뽑았다 라고 하면 모두 해결이 되는 문제죠. 뭐 자세한 내용은요, 실험 설계와 관련된 과목을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샘플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디펜던스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시계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디펜던스 데이터를 분석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조건은요. 이제 센트럴 리밋 theorem은 n이 충분히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proportion에 관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예상되는 성공과 실패의 횟수가 각각 10회 이상이어야 돼요. 혹은 관측된 성공과 실패가 각각 10회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모든 각 그룹에서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3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CLT, Central Limit Theorem을 이용하는 공식은 쓸 수 없고요. 제가 앞선 챕터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좀 자세한 내용은 섹션 6.4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 그룹과 투 그룹에서의 큰 차이는요, 결국에 다 똑같았는데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계산할 때 그 공식만 조금 달라져요. 그때 이 공식은 다음처럼 주어진다고 제가 증명을 했었고요. 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있는 실제 첫 번째 그룹의 성공 확률, 그리고 P2 두 번째 그룹의 성공 확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estimate 추정값인 P1 hat과 P2 hat을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고요. hypothesis test 같은 경우에는 null hypothesis에서 두 그룹의 성공 확률이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pooled proportion을 estimate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P1과 P2 대신에 pooled proportion을 대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책에서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추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population mean에 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것도 섹션 챕터 2였나요? 거기서 한번 했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inference for continuous data.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앞선 챕터랑 지금 현 챕터에서는 population proportion에 대해서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중이죠. 각각의 이제 주요한 다른 점은요, 스탠다드 오브 에러에서 나와요.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탠다드 오브 에러 for mu는요, 결국 x바거든요. 뮤에 대한 추정은 x바 샘플 민으로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루트 n분의 샘플 베리언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이 population proportion 같은 경우에는 sample proportion으로 estimate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p hat 이렇게 써주면 standard of error of p hat은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만약에 그룹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첫 번째 그룹의 first 그룹의 sample variance, 그 다음에 S2는 당연히 second 그룹의 sample variance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 배웠던 거 standard of error for P1 hat 빼기 P2 h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요 관심사가 평균이다 혹은 expectation이다 라고 하면 우리 시그마 제곱을 사실상 써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그마 제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샘플 베리언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를 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추정값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추정값 써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많은 책에서 기초 통계학에 관련돼서는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공식은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통계학을 전공하신다고 하니까 일일이 다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roportion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냥 confidence interval을 할 때는요, 그냥 여기다가 P1 hat 이렇게 써주고 P2 hat을 넣어주면 되는데 hypothesis test 할 때 특히 null hypothesis가 P1과 P2가 같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실제 P1과 P2를 모르니까 당연히 null hypothesis가 true라는 가정하에 pooled proportion의 estimated 값을 여기다 넣어서 standard of error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다 합쳐가지고 또 서머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